범람하는 거짓 정보와 가짜 뉴스, 공정한 경제를 말합니다. 깊이 있는 경제발전소 박연미의 경제탐사. 네, 어제 실손보험 인상 관련해서 소식 전해드렸는데 보험료 이거 이슈가 끊이지 않는 것 같죠? 소비자 불만들이 이렇게 저렇게 계속되고 있다고 하는데 오늘은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의 조윤주 기자가 현장에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조 기자님 오늘부터 1일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보험료 지급. 그러니까 보험료는 우리가 내는 거고요. 받는 게 보험금인데 소비자와 갈등이 끊이지 않는다. 어떤 내용입니까? 네, 보험사들이 유사한 약관을 가지고 있는데도 서로 다른 해석으로 보험금 지급 여부는 달라지면서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여러 보험사 상품에 가입해 있는 소비자는 같은 질병이나 수술에 대해서 보험금을 요청하는 건데 보험사마다 다른 해석을 다른 결과를 내놓는 일이 발생하다 보니까 혼란스러운 상황이 빚어지고 있는 거죠. 이게 내가 아는 사람은 이 질병으로 이런 보장을 받았는데 나도 비슷한 거 들었는데 우리 회사는 안 된다고 해. 이러면 굉장히 좀 당황스러울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어떤 사례가 있습니까? 네, 약관에 분명히 명시된 수술을 진행하고 보험금을 요청했지만 지급을 거절당했다는 소비자 불만은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는데요. 일산에 사는 한 소비자는 지난 가을에 갑상선 양성종양을 떼어내는 수술을 받고 가입했던 4개 보험사에 수술비를 신청했는데 유독 한 곳에서만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다고 합니다. 이 보험사는 수술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인데 수술했다는 이유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약관상 조항이 동일했던 나머지 보험사들은 별 이의 없이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라서 이 소비자 입장에서는 해당 보험사의 주장을 신뢰하기가 어렵다고 불만을 또 제기했었습니다. 또 부천에 사는 한 소비자도 갑상선 수술을 하고 같은 일을 겪었는데요. 가입했던 2개 보험사의 보험금을 청구했는데 한 곳에서는 보험금을 받았지만 나머지 한 곳에서는 지급을 거부했다고 합니다. 종양을 제거하지 않으면 암으로 진행될 수 있다는 의사 소견서를 제출했는데도 불구하고 과잉 진료라는 이유로 거절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보험은 앉아서 가입하고 서서 받는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러면 의사의 소견서도 소용이 없으면 보험사들은 어떤 걸 근거로 제시해야 보험금을 준다는 얘기인가요? 네, 그 보험금 누수를 막아서 보험료 인상 등 선의 피해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의료 자문제도라는 게 지금 시행 중인데요. 이게 취지는 좋지만 보험사가 직접 자문위를 정하고 또 비용을 지불하기 때문에 보험금 지급의 거절 수단으로 악용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2020년부터는 의료 자문 결과에 따라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정확히 어떤 이유에서 부지급 결정이 났는지 설명해야 할 의무가 생겼는데 현장에선 여전히 그냥 대형 병원에서 나온 결과다라는 말만 반복하면서 제대로 된 설명을 하지 않아서 소비자와 갈등이 깊어진 상황인 거죠. 보험사가 지정한 의사한테 받아서 그 의견에 따라서 보험금을 줄지 말지 결정한다. 그러면 일단 여기까지 갈 정도면 금액이 제법 크다는 얘기고 두 번째는 이 보험사가 이 의사에게는 고객인데 그 고객의 의사에 반하는 결과를 내놓기가 아마 쉽지 않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게 돼요. 그러면 소비자가 지정한 의사도 참여하는 게 공평할 텐데 똑같은 경우인데 왜 보험사마다 다른 결론을 내는 상황이 반복됩니까? 네, 유사한 약관이라도 각사마다 해석을 또 달리하고 있고 또 소비자의 과거 보험금 지급 내역 등 개인정보 파악 수준이 다르기 때문이라는 게 이제 업계 입장인데요. 보험사마다 가입자의 다른 정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동일한 적용이 어렵다는 겁니다. 또 갑상선이나 백내장 같은 특정 수술의 경우에는 보험사 손해율을 과도하게 상승시키고 있어서 좀 더 까다로운 기준을 적용하기도 한다는데요. 갑상선의 경우 결절 크기가 작은데도 불구하고 병원에서 과도하게 겁을 주며 수술을 유도하거나 백내장 증상이 없거나 미미한데도 진단 후 다른 수술을 함께 권하며 수술 비용을 올리는 등의 과잉 진료로 보험금이 새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라는 겁니다. 보험사들이 이렇게 보험금 지급을 안 하려고 좀 지연을 시키거나 아니면 보험금을
예정보다 내가 예상한 것보다 훨씬 적게 준다 해서 갈등이 생기는 경우가 많다면서요? 네, 소비자가 보험금 지급을 청구한 건 가운데 보험사가 거부한 건수를 나타내는 비율을 부지급률이라고 하는데요. 지난해 상반기를 기준으로 봤을 때 보험금 신청 100건 가운데 한 건은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동차 보험과 실손보험 등 청구 건수가 많은 손해보험사의 부지급률이 1.65% 정도였고요. 생명보험의 경우에는 평균 0.88%였습니다. 보험사들은 약관상 면책이나 고지 의무 위반 등의 이유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는데 실제로는 약관에도 없는 서류를 요구한다거나 치료한 병원에는 없는 장비로 검사한 내역을 요구하는 경우도 심심치 않게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한두 달은 기본이고 수개월까지 서류 보완이나 심사를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미루고 있는 경우도 허다했고요. 물론 보험사 입장에서는 명확하게 한다고 할 수 있지만 고액의 수술비처럼 갑작스런 지출 부담을 덜려고 보험을 드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소나기가 내릴 때 우산이 돼준다고 해서 우리가 평소에 보험에 가입을 하고 보험료 내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답답하고 막막할 것 같은데 이 관련해서 이걸 좀 조정할 수 있는 규정은 따로 없습니까? 네. 현재 현행법상 고의로 보험 사고를 일으키거나 조작해서 보험금을 부당하게 받는 이른바 보험 사기는 규제를 하고 있지만 반대로 소비자의 정당한 보험금 요청을 저해야 하는 행위는 아직 규제 대상이 아닙니다. 아, 그래요? 네, 그렇습니다. 불공평해 보이네요. 보험사들이 이제 자회사에다가 보험금 손해 사정을 위탁하는 셀프 손해 사정을 통해서 소비자에게 보험금을 축소 지급한 사례들이 금융당국에 적발된 적들도 있었고요. 이런 문제들이 있다 보니까 지난해에는요. 보험사가 부당하게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또 고의로 이렇게 보험금 지급을 미루는 행위를 규제하는 보험업법 일부 개정안이 발의가 되기도 했었는데요. 아마도 올해는 보험금 지급 관련해서 소비자 권리가 강화되기를 조금 기대해봐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보험업법 일부 개정안 발의만 되고 아직 처리가 안 됐잖아요. 예, 그렇죠. 정치권에서 이런 것들 좀 챙겨봐주면 좋겠어요. 이 실손보험 관련해서도 이게 제2의 건강보험이다 할 정도로 3천만 명 전후가 지금 가입을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이런 것들 챙겨주는 후보가 있으면 마음이 쏙 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 유튜브로 물어봐 주셨는데 보험금 부지급률이 높은 보험회사 명단은 어디서 할 수 있습니까? 물어보셨거든요. 그 부지급률 높은 네. 명단이요. 명단은 제가 알아보고 아마 제가 알기로는 네네. 금융감독원에 들어가시면 관련해서 통계 자료가 엑셀로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 요거는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서 내일 알려드릴게요. 예, 그리고 그리고 보험 관련해서 그 민원도 거기다가 올릴 수 있는 거죠? 네, 그쪽에다가도 넣으실 수 있고 또 보험협회가 있어요. 그 손해보험협회가 있고 생명보험협회가 있기 때문에 그쪽에다가도 이제 그 자료나 이런 것들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금감원이나 보험협회 이쪽에 확인을 해보시면 아마 자료가 충분히 있을 겁니다. 저희가 내일 다시 한번 확인해서 말씀드릴게요. 지금까지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의 조윤주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